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자꾸 여러 곳에서 사고를 치니까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급기야 미국이 결단을 내립니다. 2018년 미국으로부터 중국은 경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미국은 동맹을 맺은 나라들과 결속하여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리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최고조의 경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2018년 7월 6일 오후 1시를 기하여 340억 달러 보복 관세를 부여하며 중국 길들이기, 중국 죽이기에 돌입합니다. 이에 중국의 반응이 좀 그러니까 2018년 7월 16일 그리고 9월 17일 계속적으로 160억 달러, 2천억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1차 폭탄이며 더 많은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다음 예고편도 언급했습니다. 중국도 질세라 이것저것 보복 관세를 적용했지만 대미 수출 차이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타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미국은 타이완의 TSMC가 중국의 화웨이에 공급하고 있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중국이 타이완을 삼켜야 하는 빌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숨통 조이기는 한층 더 심해집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우방의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기술이 일부라도 쓰였다면 중국에게 어떠한 공급도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원천적으로 기술 봉쇄하고 수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반도체 생산 장비를 어디서도 구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미국은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불법 특허 침해, 불법으로 갈취한 해외 자산과 기술들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경제 선전포고까지 합니다. 당연히 중국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결국 2020년 1월 15일 중국이 어느 정도 굽히면서 1차 무역 합의가 이뤄집니다. 중국 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이 합의에 서명을 했던 부총리를 놓고 중국을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중국을 향해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카드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동안 급성장하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정치 패단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킨 것,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것,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중국 기업들, 강제노동을 통해 싼 값에 만들어지는 중국 제품들,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더 압박했습니다. 하소연할 데 없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기구 DSB에 제소를 하고 2020년 9월 15일 미국이 중국에게 한 보복관세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결과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결정에 대비할 시나리오를 대비해 놓고 있었고 여차하면 WTO에서 탈퇴하겠다고 당당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2021년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대중무역 정책에 대한 고삐를 전혀 늦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중국은 애타게 EU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미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한다고 비난하며 동시에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무역전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두 나라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 물가는 상승했고 중국은 경제산업 생산력이 둔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무역전쟁이 앞으로 10여 년 이상 길어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자 그동안 중국과 무역을 하였던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산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었다간 미국의 고관세로 인해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IT 기업들도 중국에서 동남아 다른 국가로 이전했거나 이전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중국 내 노동자들은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덩샤오핑 장남 덩푸팡은 중국은 현재의 위치를 냉정하게 평가해 주제를 잘 파악하고 외국과 협력해야 한다.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와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시진핑 현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몽의 비판을 하였습니다. 시진핑은 2050년에 중국이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 2025년까지 10개 첨단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한다는 청사진을 보였으나 중국 언론들이 분명 발톱을 감추라 그렇게 세계를 향해 떠들더니 마침내 미국은 위협이 되는 중국을 그냥 보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급성장을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군사적 성장으로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균형을 깨기 위해 타이완을 이용하고 있고 열받은 중국이 많은 돈을 군비 증강, 군사적으로 사용하게끔 유도하였습니다.
중국이 미국 군사력에 대응하다가 촉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 찍어지게 만들려는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미국 의회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준 것이 그로 인해 중국의 사회주의 기획경제가 민주시장 경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날로 공정하지 않은 중국 무역은 WTO 가입 이후 더 미국의 부담과 위협을 준 것이 이런 사단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AI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은 미국과 중국은 현재 상황에서 무역 전쟁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무역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관세와 제재를 시행하고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 갈등이 더 확대되면 무역 전쟁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국이 백기를 들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경제 전쟁을 끝나지 않을 것이란 답변 같습니다. 미국의 펀치를 계속 맞던 중국은 또 하나의 풀어야 할 문제를 미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보통 기업에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은 기존 재무 구조를 보고 판단을 했었는데 2000년 일부 선진국들이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에 반영하여 투자자들이 장기적 수익을 보장하고 기업들은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의무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ESG라고 하며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라는 약자인데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도 이 한 부분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많은 경우에 수를 따지고 있습니다만 미국을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을 방법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